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제6주차 화학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줌으로 수업하고 나서 루이스 구조 그리는 과제를 냈었는데, 대체로 이제 골격을 알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아니면 뭐 다른 참고를 했는지 여러분이 잘 풀어줬습니다. 대체로. 일단 제출 현황, 과제 제출 현황을 이제 리스트로 여기 보여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름이 없으면 확인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요 한 사람 거를 대신 소개를 해 줄 텐데, 세 가지 물질에 대한 루이스 구조 그리는 과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다 지금 요건 제대로 그린 정답이에요. 그래서 HBr은 Br 쪽은 8개의 전자가 맞고 H는 2개의 전자가 맞고, SF2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F도 8개, 이쪽 F도 8개, 이쪽 S도 8개의 전자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세틸렌 C2H4인데, 여기는 이제 8전자를 하다 보면 전자가 모자라서 이중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최종적인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이건 빨간 점이 표시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루이스 구조에서 알려주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SF2의 경우에 예를 들면 S를 중심으로 F가 반대 방향으로 있는지, S를 중심으로 F가 적절하게 휘어져 있는지, 굽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화학자들이 입체 구조를 예측하는 어떤 이론을 하나 이제 또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제 VSEPR 이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루이스 구조 그리는 거를 조금 더 전에 못했던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분자의 입체 구조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느냐. 뭐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교재에 VSEPR 이론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에 조금 이제 설명하지 않았던 세 가지 주제가 여기 있어요.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8전자씩 배치를 하려고 아무리 해도 전체적인 전자의 개수가 홀수계인 경우에 이거는 도저히 8전자를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 루이스 구조를 좀 더 설명한다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8전자 규칙의 예외예요, 예외. 8전자 규칙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가 전체적으로 홀수계의 전자가 있는 경우. 이제 홀수계의 전자가 있으면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존재한다는 건데, 그때 이제 다른 말로 라디칼이라고 해서 화학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다, 활성이 좀 있다, 이렇게 대체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8전자를 맞추기에는 전자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8전자를 포기하고 6개의 전자 혹은 4개의 전자로 만족해 하면서 그리는 경우가 있다. 이건 이제 반드시 이때는 중심원자가 부족한 상태로 마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8전자보다 전자가 더 많은 경우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제 확장된 8전자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애초부터 이 옥텍트 룰이 나오게 되는 그 상황이 이제 영족 기체들 S와 P가 꽉 찬 원자들이 안정하다 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 파일 전자는 S에 2개, P에 6개 해서 8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8전자보다 더 이제 늘어나는 확장된 8전자는 SP도 사용을 하지만 추가로 D 궤도 함수, D 오비탈까지 사용을 해요. 주로 D를 이제 2개 사용하는데 S는 오비탈이 한 껍질에 하나 있는 거고 P는 껍질 하나에 3개가 있는 거고 D는 다섯 개가 있는 건데 그 중에 사용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2개의 S가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 개수까지 고려하면 이제 D가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D를 먼저 적어서 D2 SP3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막 각자의 그 궤도함수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섞여서 새로운 오비탈을 만든다. 그래서 D2SP3 혼성 궤도함수다. 영어로는 하이브리드, 혼성되다 하는 하이브리드예요. 요즘 자동차의 전기와 휘발유를 같이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카인데 그런 거랑 뭐 단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확장된 8전자 규칙에 적용되는 중심원자, 이것도 중심원자인데 중심원자는 반드시 d 오비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d 오비탈을 가지고 있으려면 원자 번호로 한다면 21번부터겠죠. 20번까지는 D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주기율표에서 본다면 주기율표가 이제 이쪽 부분이 D 전자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S까지는 채워져 있어야 일반적으로 확장된 8전자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요 3주기부터 오른쪽에 있는 요런 원자들부터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확장된 그 8전자 규칙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전자가 부족한 상태로 마무리하는 그 원자들은 중심 원자가 베릴륨이거나 붕소, 알루미늄 요 정도밖에 없어요. 붕소, 알루미늄 요건 6개로 만족을 하고 베릴륨은 4개로 만족을 한다. 탄소부터 돼야 이제 일반적으로 8전자를 맞추는데 무리하지 않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쉽게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보면 지난 시간에 이 부분부터 이 부분은 다 설명이 된 겁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 설명을 했죠. 금속은 양이온이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된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때 주족이나 전이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된다.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비금속끼리는 이제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을 선으로 나타내는 것도 얘기했고 루이스 구조 그리는 것까지 전자쌍을 공유해서 루이스 구조 그리는 것까지 했습니다. 8전자를 맞추다가 전자가 모자랄 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또 필요한데 그럴 때 이제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다중결합이라고 해요. 이런 그 비금속끼리의 결합들은 원자들의 종류가 정해지면 그 화합물들이 한 가지만 가능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2가지 이상의 화합물이 가능하다. 뭐 이런 C와 O가 만나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N하고 O가 만나면 이런 것도 좀 많죠.
이 중에 이제 NO라는 화합물도 있어요. 일산화질소라고 해서. 그래서 앞화면의 전이금속 그리고 지금의 비금속들이 이제 결합할 때에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명명법을 체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 명명법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할 겁니다. 명명법 얘기니까 오늘은 그냥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 후반부에 설명할 부분이에요. 원자가가 밸런스라는 거죠. 밸런스. 최외곽 전자와 원자가 전자 지난번에 여러분이 조사를 했는데 껍질은 쉘이고 전자는 일렉트론이고 페어가 쌍이니까 리펄전이 이제 반발이고 그래서 이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은 VSEPR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분자의 입체 구조를 예측하는데 아주 쓸모있는 가벼운 분자에 대해서 쓸모있는 이론이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여기 보면 이제 그 8전자 규칙의 예외라고 해서 첫 번째가 홀수 전자를 가진 분자. 얘가 NO라고 했죠. 두 번째가 전자가 부족한 분자. 중심 원자가 몇 개 안 돼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이퍼발란트. 원자가 그 전자들이 이제 8개가 최대인데 그거를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초발란트니까 원자가 전자가 이제 꽉 차는 경우가 S하고 P가 꽉 차서 8개로 이제 8전자 규칙이 되는 건데 하이퍼 발란트는 다른 말로 하면 확장된 옥텟트 룰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얘기한 대로 d 오비탈을 추가로 사용을 해서 S와 P 말고 d 오비탈을 추가로 사용을 해서 결합에 사용되는 그래서 전자가 8개를 초과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화합물들의 얘가 여기 이제 루이스 구조로 그려져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NO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홀수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산화질소라고 해서 NO예요. NO. 뭐 영어로 no라는 게 돼버렸는데 n은 이제 그 원자가 전자가 5개짜리고 O는 6개짜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개의 전자가 존재한다. 그러면 N하고 O가 이제 어차피 분자의 원자가 하나씩밖에, 한 종류씩밖에, 두 종류가 하나씩만 있으니까 골격은 이렇게 형성을 하겠죠. 그럼 2개가 이제 사용이 됐으니까 9개가 남았어요. 이 9개를 8전자가 되도록 배치하려면 여기에 6개가 필요하고 여기도 6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6개까지는 이제 안 되니까 9개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몇 개를 못 치래요? 요 정도? 이쪽에 빨간 거 6개, 여기 3개, 9개, 10개, 11개. 이렇게 이제 완성하는 수밖에 없죠. 아니면, 골격을 형성할 때 N하고 O, 책에 있는 것처럼 N하고 O가 이중결합을 형성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때는 이제 4개를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7개예요. 그래서 7개를 여기다가 4개, 여기다가는 이제 4개까지는 안 되고 3개, 7개니까 이렇게 배치해서 완성하는 경우도 있다.
뭐가 좀 더 실제로 일산화질소에 가까운 모습일까? 이제 이럴 때 뭐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지는 않지만 형식 전하라고 해서 또 이제 규칙이 하나 있는데 형식 전하는 원래 원자 상태로 있을 때의 그 전자 개수하고 결합을 형성하고 있을 때의 8전자 규칙에 맞게 이제 배당된 그 전자 개수하고 비교를 해서 누가 더 많아지고 적어졌느냐 결합을 형성했을 때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이때는 결합된 전자는 원래 양쪽의 원자에 골고루 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N하고 O가 이제 전자들의 상태를 보면 여기 왼쪽 그림을 보면 6개가 있고 여기 3개가 있게 그려진 거죠. 여기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각자 다시 원래대로 나눠 가져요. 이렇게 나눠 가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총 산소는 7개가 되고 질소는 4개가 되겠죠. 원래 질소는 원자가 전자가 5개, 산소는 6개. 그러니까 원자 상태에서는 5개와 6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구조를 그리다 보니까 4개, 7개를 가진 게 돼요. 그렇다면 이 4개 가진 쪽은 원자로 있을 때보다 하나가 적어서 플러스의 전하를 띠게 되고 여긴 플러스의 전하를 띠게 되고 산소는 결합 안 했을 때 6개가 있었는데 결합을 하면서 7개가 됐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전하가 분리되어 있다는 건 상당히 불안하다. 안정감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루이스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자, 밑에 거를 다시 보면 이제 밑에서는 요 전자쌍은 공동으로 다시 또 나눠 갖기로 했으니까 구조를 보면 N하고 O가 이렇게 있으면 어, 고립쌍은 여기 4개가 표시되어 있고 여기 3개가 표시되어 있죠. 이 결합쌍이 여기 한 쌍, 두 쌍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 결합전자는 똑같이 반 나눠 갖기로 했으니까 이제 산소 쪽에서는 6개, 질소 쪽에서는 5개가 존재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합을 안 해도 질소는 5개고, 그렇죠? 산소는 6개인데 이렇게 루이스 구조가 그려져 있을 때에도 5개, 6개니까 이거는 형식 전하가 다 제로예요, 제로. 이건 비교적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같은 NO인데 이 N하고 O가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요번에는 N 쪽에다가 4개를 배당하고 O 쪽에다가 3개를 배당을 하면 이제 방금 위에서 카운팅 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 산소는 하나, 둘, 셋, 5개, 질소는 6개 있어가지고 질소는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산소는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게 돼요. 원래 산소 혼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면 산소 쪽이 전자가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가 됩니다. 질소는 많아졌으니까 마이너스고. 근데 일반적으로 질소하고 산소는 전자를 당기는 정도가 산소가 더 커요. 공유결합에 이게 사용된 전자들을 누가 잘 당기느냐 하는 게 서열로 나온 게 있는데, 그 서열을 보면
질소보다는 산소가 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소는 양전하고 질소가 음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에 너무나도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 비슷한 그림이지만 얘는 형식 전하를 따져봤을 때 비합리적으로 전하가 분리가 되어 있다. 산소가 마이너스고 질소가 플러스면 그나마도 난데 이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렇게 전하를 띄는 것보다는 중성의 그 전하, 제로인 전하를 가지고 있는 게 비교적 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홀수계의 전자는 이제 이 정도로 하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전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무리를 짓는 거죠. 전자가 부족한 거는 거의 뭐 정해져 있어요. 붕소는 베릴륨이 먼저죠. 베릴륨은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걸로 마치는 경우가 있고, 붕소나 알루미늄은 6개의 전자, 8전자까지 못 가고 6개의 전자로 마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BeF2라고 하는 분자에 대해서 원자과 전자들을 다 세어봐서 배치를 해라. 골격은 물론 베릴륨이 가운데에 차지하고 F가 양쪽 터미널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전자를 다 세서 배당을 하다 보면 여기 6개, 여기도 6개. 이 가운데 있는 이 베릴륨은 두 쌍이라서 4개를 더 채우면은 좋겠지만 이미 여기에 있는 그 전자들을 다 써버렸어요. 베릴륨의 원자과 전자가 2개, 플로린의 7개가 두 원자가 왔으니까 14개. 그래서 합이 16개죠. 16개를 이미 여기서 다 쓴 겁니다. F의 6개, 이쪽 F의 6개, 자기 영역에. 그럼 12개. 여기 각각 선 하나당 2개씩. 총 4개. 그래서 16개의 전자를 다 사용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루이스 구조를 완성을 한다. 베릴륨의 경우에 4개로 끝낸다 하는 거였고, 붕소나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6개로 끝낸다 했는데 똑같아요. 붕소에 대해서는 플로린이 3개 결합을 해서 분자를 형성을 하는데, 이때 이제 붕소가 중심 원자가 되고 플로린이 이제 거기에 각각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도 이제 전자를 다 세봐서 8개씩 배치를 하다 보면 플로린에 6개씩 배치를 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전자가 끝나버립니다. 계산이 됐나요? 붕소에 3개가 있었고 플로르에 7개짜리가 3개 왔으니까 3, 7이 21에서 24개의 전자가 이 분자 안에 놓여야 되는데 이 고립상 플로린 쪽만 해도 6개,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 6, 38. 또 여기에 6개, 총 24개죠. 24개가 이미 완성이 됐어요. 이럴 때는 중심 원자가 전자가 부족하지만 루이스 구조는 이 정도로 그리는 걸로 한다. 그 일반학 책에 보면 이렇게 중심의 원자가 부족한 상태로 끝나는 이런 분자들은 다른 전자쌍을 가진 분자들하고 결합을 형성하기 쉽다 해서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자, BF3가 전자가 부족한 상태인데 그것은 암모니아처럼 전자쌍을 가진 분자를 만나면 합쳐지는 반응을 할 수가 있다. 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기 보면 확장된 8전자 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D에서 전자를 사용을 하고 S 하나와 P 세 개의 그 전자를 사용하면, 자, D를 하나 쓸 거냐, 아까 두 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요러냐에 따라서 중심 원자의 전자가 10개가 있던지 아니면은 중심 원자의 전자가 12개가 있던지 이렇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지 8전자를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D 궤도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3주기 이상에 있는 중심 원자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책에 얘가 뭐가 나와 있냐 하면, 자, 두 개, PCl5랑 SF6 해서 전자들을 쭉 배치하다 보면 책에 있는 그림처럼 완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 원자 P에 대해서 중심 원자는 총 현재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1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쪽에 있는 중심 원자는 이렇게 세어보면 결합이 6개죠. 여기는 1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채로 루이스 구조가 그려진다. 그래서 8전자만 가지고 그릴 수 없을 때에 모자라는 거를 그대로 놔둘 때가 있고, 또 남는 경우에는 8전자보다 많게 10개나 12개까지 채울 수가 있다 하는 게 이제 요 8전자 규칙에 설명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 앞에 홀수계의 전자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나름대로 형식 전하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해서 그리는 게 나름대로 최선이다. 다음번으로 이제 VSEPR 이론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요거는 역시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인데, VSEPR 이론에서 그 약자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거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자가 껍질 전자 쌍 반발 이론이다. 제일 쉬운 게 이제 메탄의 경우가 이제 쉽게 예를 들 수 있는데, 메탄만 좀 더 자세하게 일단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메탄은 CH4예요. 그렇죠? 분자식이 중심에 이제 C가 있고 그 중심 원자에 H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C의 전자 배치를 보면 이제 C는 여러분이 이제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여기에 있는 최외각 전자와 같은 상황인데 4개의 전자가 이제 결합에 참여를 한다. 근데 이 전자 배치 그림을 여러분이 봤을 수도 있는데 전자 배치에 탄소를 보면 요렇게 있는 거죠. 요렇게 또는 요렇게 써 있는 건데 전자 배치가 2P에 하나씩 이렇게 쌍을 이루지 않고 있고 또 ES에는 쌍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 좀 중요한데 요거는 쌍을 이룬 거고 얘는 쌍을 이루지 않은 거예요. unpaired. 근데 이게 공유결합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제공된 전자와
자기 쪽에서 제공된 전자가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쌍을 이룬 전자는 결합을 잘 안 해요. 더군다나 이 메탄에 대한 그 입체 구조가 실험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이거는 이 중앙에 탄소 원자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4개의 수소 원자가 동등한 그 자격을 가지면서 공간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 오비탈이 자기가 결합에 사용이 되는 경우와 p 오비탈이 그냥 이 p 오비탈 자체로 결합에 사용이 된다면 s 오비탈의 특성과 p 오비탈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중에 2개의 결합이 각도가 자기끼리 유지가 될 것이고, 또 다른 2개의 결합이 P의 특성상 어떤 각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실험에 의하면 이 메탄은 완벽한 대칭이에요. 완벽한 대칭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이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개별적으로 결합을 해서는 이러한 그 실험 결과, 입체 구조에 대한 결과를 뭔가 설명하는데 상당히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또 이론을 하나 만들어요. 이 s 오비탈 1개와 p 오비탈 3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오비탈을 형성을 한다. 우리는 sp3 혼성 궤도 함수다. s 오비탈 1개와 p 오비탈 3개, s 1개와 p 3개, 합이 4개잖아요. 그래서 4개의 오비탈이 섞여서 새로운 모양의 오비탈, 혼성 궤도 함수를 만들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만들어지는 혼성 궤도 함수는 4개의 어떤 오비탈이 되는데, 원래 각각의 개수가 4개였기 때문에 이때는 sp3 혼성 궤도 함수는 4개의 그 전자 쌍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뭐 궤도 함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오비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4개의 그 오비탈은 동등한 그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상에서 반발하는 정도가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서로 이제 최대한 반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메탄에 있는 4개의 수소가 서로 이제 반발하는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가장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배치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평면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평면보다 입체적을 그 방향을 고려하면 더 얘네들이 H와 H가 멀리 배열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 그림에서만 본다면 이 2개는 좀 더 뒤쪽으로 가고 이 2개는 좀 더 앞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면 또 그것들끼리 이제 붙게 되니까 안 되고, 요걸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수학적인 그 구조로 본다면 정사면체 구조라고 해요. 그림 그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하여간 정사면체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입체적인 효과가 여러분에게 보여야 되는데, 마치 바닥이 정삼각형, 옆면도 정삼각형인 어떤 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무게중심이 중심, 이 속에 있을 텐데, 이 무게중심에 탄소가 이제 배치되는 거죠. CH4의 탄소가. 그리고 이 4개의 H가 각각의 꼭지점에 이렇게 놓인다고 하면, 요게 이제 평면보다 조금 더 이
뭐라고 할까? 요 각도를 크게 만들어요. 이 각도가 이제 결국은 중심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 뭐 이렇게 놓이는 거겠죠.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요 각이 이제 계산이 될 텐데 뭐 딱 떨어지는 각도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기는 물론 이용해야 돼요. 이런 뭐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세타를 구한다 하는 것처럼. 하여튼 메탄의 경우는 결론은 이렇게 돼요. sp3 혼성 궤도 함수를 이루면서 각 메탄이라기보다 이 탄소의 전자가 8개를 만족하게 되는데, 그때 루이스 구조는 위에처럼 돼 있고, 이렇게 위에처럼 돼 있고, 입체 구조는 아래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게 입체가 잘 안 보이죠? 교과서에는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요렇게 그려놨어요. 요렇게 메탄이라고 하는 그림을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들어간 표시법이죠. 메탄의 중심 원자는 4개의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 4개의 결합을 가장 멀리 배치하는 그 4개의 결합에 연결된 수소 원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도록 그 결합을 배치하는 방법이 정사면체의 꼭 지점을 향하는 구조다. 그래서 메탄은 입체 구조가 정사면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유사하게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암모니아는 새로 한번 여기다 그려보면 NH3가 있죠. 이것의 루이스 구조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심 원자 질소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 쌍의 전자 쌍이 있는 거죠. 이 결합할 때마다 두 개의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했으니까 총 여기는 네 쌍, 8전자. 이때 이 중심 원자가 가지는 이런 전자 쌍들은 음전하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데 이 반발을 최소화하는 배치, 그걸 생각하는 것이 VSEPR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암모니아에서도 이런 구조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런 구조가. 매번 정사면체를 저렇게 그리기는 좀 비효율적이니까 나름대로 또 이제 머리를 써서 질소가 이제 원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4개의 전자 배치가 탄소 먼저 해볼까요? 탄소가 이렇게 중심에 있으면 이 화면에 모니터의 그 평면상에 H가 적당한 각도를 이렇게 이루고 있고 또 하나의 H는 이 모니터보다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걸 이제 입체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앞에가 커지게 이렇게 표시를 해요. 또 하나의 수소는 뒤쪽은 좀 어두운 것처럼 이렇게 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실선은 평면에 앞에 굵게 표시된 거는 화면에 모니터 앞으로 튀어나온 거. 점선으로 점점 크게 그린 거는 모니터 뒤쪽으로 뻗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머리를 쓰려고 노력만 하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네 개의 모든 전자 쌍들이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으로 뻗어 있다. 이걸 우리는 정사면체 구조라고 하고 이 H와 C와 H 사이에 이루는 이 각도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90도보다 큰 109.5도 정도가 된다.
질소도 중심 원자가 4개의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질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뻗쳐 나오는 거와 뒤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으로 4개의 전자쌍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한 쌍은 고립쌍이죠. 결합쌍이 아니고, 세 쌍은 이 H와 결합을 하고 있는 전자쌍들입니다. 전자쌍의 모양으로 보면 무슨 모양이에요? 전자쌍은 전자구조, 전자쌍 구조. 이거는 정사면체예요. 그런데 그냥 분자의 구조, NH3라는 분자 구조는 이 전자쌍은 뭐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전자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전자쌍이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지워버리면 전자가 없는 것처럼 되니까 전자가 있기는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안 보인다 치고 아래 부분만 이렇게 보일 테니까, 요거는 위에 요 그림에서 보면 요쪽만 있는 거죠. 요쪽만. 그쵸? 바닥면에 H가 있고 약간 올라온 무게중심에 질소가 있다.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모양으로 보면은 삼각 피라미드다. 다른 이제 분자들도 동일해요. 이제 루이스 구조를 그려서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이 몇 쌍이냐, 이렇게 4쌍이면 정사면체고 3쌍이면 정삼각형의 120도 각도를 가지고 있고, 2쌍이면은 반대편으로 놓이니까 180도의 구조를 가진다. 확장돼서 5쌍이나 6쌍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 책에 그대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전자쌍의 개수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가장 멀리 배치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2쌍이면 양방향으로 180도 방향으로, 3쌍이면 삼각 평면의 꼭지점 방향으로, 그러니까 120도의 각을 유지하겠죠. 그 다음에 4쌍이면 아까 말한 대로 정사면체 109.5도, 5쌍이면은 수평한 평면은 정삼각형이고 그 위아래 하나씩 놓여서 삼각 이중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이 삼각 평면의 길이는 120도의 각을 이루고 평면과 수직한 그 방향에 있는 그 원자하고는 90도의 각을 이룬다. 이게 그나마도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쌍이면은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옥타헤드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고립쌍이 없이 결합할 때에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중에 한두 개가 고립쌍이다. 그럼 이제 옆에 그림이 있잖아요. 옆에 그림이 고립쌍들이 하나씩 존재하게 되면 걔네들은 모양을 예측하는 데에 안 보이는 거니까 나머지 가지고만 모양이 어떻다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어로 구분구조 또는 삼각 피라미드 구조, 요거는 시소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시소 구조, 또는 사각 피라미드, 이런 식으로 4쌍 이상 있는 경우에 이제 고립쌍이 더 하나씩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을 잘 해보면 그때마다 모양이
이제 남아있는 X와 A 가지고 모양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음, 뭐 T 모양이다, 뭐 구분 구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VSEPR 이론은 요 정도가 이제 끝인데, 약간 이제 뭐 고립사항과 아닌 것들 사이에 반발력의 세기가 있어서 그것도 뭐 고려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도 모자라고 또 내용도 어려워지니까 그 부분은 빼고, 어, 현재까지 있는 내용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그 분자들을 몇 개를 골라서 과제로 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루이스 구조의 예외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VSEPR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좀 더 자세히 했으면 좋은데 시간이 좀 너무 길면 안 좋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이 이제 과제를 낸 거를 이제 검사를 해보고 더 설명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고 과제가 거의 다 잘 됐다 그러면은 그냥 요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단원 3단원을 다음 시간에 나가겠습니다. 일단 과제를 보고 과제의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할게요. 자, 오늘의 과제를 이제 알려줍니다. 과제는 바로 위에 있던 그 표를 참고로 해야 돼요. 여기 있는 표, 여기서 그림이죠. 그림 7-19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이 이제 적절하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연습 문제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우스로 그냥 팍팍 넘어가네요. VSEPR 그 이론을 이제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이 동영상을 보든지 유튜브로 검색을 하면 좀 이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테니까, 여기 보면 전자쌍의 기하 구조, 분자의 뭐 기하 구조, 이거를 예측을 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홀수 번호는 답은 나와 있다 그랬죠, 뒤쪽에. 짝수 번호는 이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홀수 번호의 두 개, 짝수 번호의 두 개를 과제로 줄 거예요. 홀수 번호는 A번, 91번에 A번 SF6, 93번에 2번 SEF4, 이렇게 됩니다. 짝수 번호는 이제 92번에서만 두 개를 골랐어요. BeCl2하고 SiF5의 음이온. 그래서 자, 과제입니다. VSEPR 이론의 근거에서 다음 분자들의 전자쌍 구조와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거예요. 전자쌍 구조와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거. 첫 번째는 1번은 SF6, 2번은 SEF4, 3번은 BeCl2, 4번은 SiF5 음이온. 이온 표시까지 있어야
8전자에 맞게 배치할 수 있어요. 전자 개수가 짝수개가 돼서. BCl2는 이제 골격은 BE가 있고 CL이 여기 붙는 건데 이게 꺾어졌는지 아닌지 요거 이제 여러분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SiF4는 당연히 Si가 중앙에 있고 SiF5 다섯 개의 F가 여기에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나는 그냥 적절하게 오각형 평면으로 썼지만 실제로 이 입체 구조는 오각평면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자쌍들을 세보면 이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세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음이온이죠. 음이온. 이 표시하기가 조금 그림으로 그려서 애매합니다. 음이온이라서 어딘가 전자 하나 여기 같이 이제 고려를 해야 돼요. 괜히 이게 과제 설명하느라고 길어졌는데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1, 2번은 답은 교재에 있고 3, 4번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